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지금 솔직히 어떻게 말을 이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벅찬 상황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말도 안 되는 경우의 수가 현실이 되면서 포르투갈을 꺾었고요. 우루과이는 가나를 이겨주면서 또 적절한 점수를 이겨주면서 우리가 1승 1무 1패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경기 전에 이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이 뭐 9%다 이런 뭐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물론 포르투갈의 승리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우루과이 가나전의 결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포르투갈이 아무리 선수 일부를 빼고 나올 수 있다 쳐도 우리와 실력 차이도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생각을 했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기적들을 많이 또 경험을 못 해보다 보니까 에이 안 되겠지 뭐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심리적인 방어 기제도 해요.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한 그렇죠.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도 좀 먹고 월드컵도 많이 보다 보니까 에이 좀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우리에게 선수들이 정말 투혼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그 교훈을 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경기 방향 전개가 달랐던 건 일단 우리가 선제골을 내줬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진 상태였다는 것이고 오히려 우루과이가 빨리 골을 넣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어도 우루과이가 너무 못해서 가나 못 이기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 마지막에 솔직히 우루과이가 3대0으로 이겼으면 우리가 또 떨어질 뻔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걱정하면서 추가 시간을 봤잖아요. 네, 굉장히 조마조마했고요. 하지만 가나의 수비수들이 끝까지 또 나름 집중력을 발휘해서 우루과이의 추가 실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 라얀에 위치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정말 알 라얀의 기적이 벌어졌는데요. 이 포르투갈전 역전 16강 풀스토리 지금부터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적의 팀이다 한국이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이런 기록을 공개했죠. 네, 한국이 최근에 넣은 월드컵에서 최근에 넣은 7골 중에 4골이 90분 이후에 나왔다. 이거 뭐 극장골 전문가다. 네, 뭐 오늘 포르투갈전도 91분에 나왔고 나머지 3골도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독일전 2골도 다 90분 이후에 나오고 그 전에도 멕시코전 손흥민 선수의 골도 그렇고요. 그만큼 한국이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유럽이나 남미의 강호들에 비해서 전력이 약할 수는 있어도 방심하면 안 되는 팀이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팀이다. 그렇죠. 정신력이 강한 팀이다. 유니폼에 뭐 예전에 투혼이라고 새겨지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감동을 주는 팀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경기 전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가 불리했습니다. 포르투갈이 2승으로 16강을 확정했었고요. 가나가 1승 1패였기 때문에 자력으로 우루과이를 이기면 그냥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상태였습니다. 네. 반면 한국과 우루과이는 기적을 나란히 바라야 됐었는데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못 이기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가나를 이기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90분 이후에 결승골 터뜨리면서 우루과이를 울게 만들었고요. 최종 결과를 보시면 포르투갈이 2승 1패로 승점 6.1이 지켰고요. 한국이 1승 1무 1패, 우루과이도 1승 1무 1패, 골득실도 0으로 같았는데 다득점에서 앞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루과이가 만약에 가나에 한 골을 더 넣었다면은 이 순위가 뒤바뀌는 거죠. 우리가 3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아찔하고 사람의 마음을 참 쫄게하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최종전이 같은 시간에 열리는 묘미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우리가 이제 전반전에는 우루과이를 응원하면서 한국도 갔잖아요. 그렇죠. 우루과이가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우루과이가 2골을 넣었어. 너무 많이 넣은 거야. 그래서 후반전에는 또 가나가 안 먹어줘야 되는데 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 선수들도 끝나고 경기 보면서 좀 대단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1, 2차전은 점유율에서 앞섰지만 포르투갈전은 점유율을 내줬어요. 네. 정반대로 우리가 6대4 정도로 포르투갈에 비해서 점유율 면에서는 처지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슈팅 숫자는 13대 13이었으니까 효율적인 경기를 했고 오히려 사실 우리가 이제 벤투 감독과 함께 점유하는 축구, 지배하는 축구를 준비하긴 했어도 결국에는 분명히 포르투갈급의 톱시드 팀들을 상대로는 역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날 수 있고 그게 또 우리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한 데다가 무엇보다 그 역습 상태에서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황희찬 선수가 마침내 부상에서 돌아왔고 그 선수가 후반전 역전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벤투는 전술의 천재다. 특히 이 기록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무조건 열세라고 볼 수 없는 게 예. 그 아시아의 다른 팀들 뭐 일본을 예로 들더라도 점유율을 보면은 거의 뭐 원사이드 게임에 예, 가까운 뭐 네. 10%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스페인전 같은 경우 그랬는데 거기다가 슈팅 숫자도 사실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몇 안 되는 기회를 살려서 승리를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점유율 면에서는 밀릴지언정 슈팅 숫자는 대등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상대에 맞게 전술을 구사하고 여태까지 4년간 준비해온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우루과이 가나전을 통해서 증명을 했지만 반대로 포르투갈 같이 강팀을 상대로는 또 다른 스타일의 경기를 펼치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축구를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놀기만 한 게 아니다. 플랜 그렇죠. A만 밖에 아니라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두 경기 아쉬웠던 것이 유효 슈팅이 부족하다는 거였는데요. 특히 최근 월드컵 4경기에서 4경기 동안 유효 슈팅이 6개밖에 안 됐다. 근데 오늘 한 경기에만 6개 유효 슈팅을 그렇죠. 하면서 그 부분까지 개선을 했다. 결국에는 점유는 조금 포르투갈이 했는데 그건 사실 포르투갈이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미 16강 진출했기 때문에 공을 돌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팽팽하고 대등한 경기를 했고 기대 득점을 보더라도 1.78골 대 1.37골로 우리가 이길 만한 경기를 그렇죠.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시간에 열렸던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를 보면 뭐 아주 팽팽했습니다. 뭐 점유율도 비슷했고 기대 득점도 비슷했고 슈팅도 비슷했는데 다만 우루과이가 유효 슈팅이 7대4로 앞서면서 결정력이 좀 좋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선발 명반부터 살펴보면 한국 대표팀이 마침내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새로운 에이스 이강인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어요. 네, 이강인 선수의 선발 기용이 가장 돋보이는 명단이고요. 그리고 수비 핵심인 김민재 선수가 빠졌다는 점, 대신에 권경원 선수가 그 자리를 채웠다는 점이 포르투갈전 선발 구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와 전개에서 잘했던 이재성 선수까지 미드필드 라인을 구성을 했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 더 많이 로테이션을 한 것 같아요. 공격 라인을 보면은 주앙 마리우, 호날두, 오르타를 프리톱으로 놨는데 사실 이제 마리우도 오르타도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이제 미드필드에 가깝게 플레이를 해서 우리가 워낙에 중원 장악력이 좋으니까 그렇죠. 포르투갈도 조금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였고 미드필드 라인도 비티냐, 네베스, 누네스였는데 포르투갈 중원의 핵심은 베르나르도 실바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인데 맞습니다. 이 선수들 다 뺐고 또 호날두의 파트너도 펠릭스와 레앙이 주력인데 다 뺐고 네. 수비 라인에 후벤 디아스도 뺐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해볼만 했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좀 덜 위험했어요. 그렇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강 그 이후 토너먼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전 선수 일부를 아예 제외를 하고 기용을 하고 또 실제 경기 진행 중에도 일부의 주전 선수는 기용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만큼 16강, 8강을 생각하면서 경기를 했는데 이런 포르투갈의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날 경기를 봤을 때 주전을 빼고도 포르투갈 선수들의 기량이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비티냐의 기술이 놀랐거든요. 근데 비티냐보다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는 베실바나 브루노가 있었다면 솔직히 우리가 이기기 어려웠을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2승을 하고 마지막에 상대하게 된 게 우리 입장에선 참 다행이었다.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가나와의 경기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루과이 내에서도 크게 지지를 받았던 유럽파가 아닌 그렇죠. 대 아라스카이타를 결국엔 처음으로 선발 출전시켰고 이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팬들의 말을 때로는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저는 가나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가나가 첫 경기 포르투갈이랑 할 때 이제 좌우 풀백인 바바랑 세이두가 되게 못했었는데 한국과 경기할 때는 멘사하고 램틱에 잘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수들을 빼고 네. 다시 첫 경기 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선수들을 기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공격진을 보면은 그대로 나왔는데 디펜스 쪽만 좋았던 멤버들을 빼고 어떻게 보면은 우루과이를 좀 낮춰본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약간 가나도 이미 심리가. 1승을 했으니까 충분히 최소한 우루과이한테는 비길 수 있다. 그러면은 16강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을 생각한 게 아닌가. 뭐 그렇죠. 이런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포메이션 한국 살펴보면은 조규성 선수 역시 진짜 9번으로 최전방에 있고 위치상으로는 이선 선수가 윙으로 보이지만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네. 김문환 선수가 좀 많이 올라가줬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메짤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전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포지션은 뭐 김민재 선수가 빠진 자리에 권경원이 들어와서 왼발 센터백 둘이 들어온 게 조금은 걱정이 됐지만 생각보다 네, 큰 문제는 잘해줬어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와 가나 같은 경우에 원래 하던 대로 경기를 했는데 우루과이가 조금 이제 수아레스를 다시 선발로 내세웠던 부분들이 변화를 줬고 미드필드 라인에 데아라스카이타를 투입하면서 좀 공격적인 선수를 좀 배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 벤투 감독이 관중석에서 경기를 봤잖아요. 네, 벤투 감독이 가나전 경기 종료 후에 심판에게 굉장히 거세게 좀 항의를 했죠. 어필을 했죠. 그러면서 레드카드를 받고 이 경기를
아예 출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음. 그런 이제 상황이 놓였고요. 그래서 벤치에서는 수석 코치인 세르지오 코스타 코치가 대신 경기를 지휘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보통은 이게 대놓고 화면에 나오더라도 무전기 지휘했다. 뭐 기사로도 나오고 실제로 많은 그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피파가 철저하게 감시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 절대로 무선 장비를 쓸 수 없게끔 한다. 그래서 뭐 벤투 감독이 관중석에 앉아서 그냥 경기만 보고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뭐 라카룸 출입도 못하고요. 뭐 이런 통제가 되게 심했는데 바로 옆에 같이 앉아 있는 쿠엘류 코치. 예. 지금 저렇게 입을 가리고 있는데 제 오른손에 무전기를 들고 있었더라고요. 네. 통신 장비가 있어갖고 이제 숨기고 있었네. 네, 계속 이제 카메라가 비추고 있었는데 아마 무슨 이야기인가를 이제 했고 그것이 벤치나 혹은 다른 대표팀 스태프에게 전달이 됐겠죠. 예. 하지만 그것이 벤투 감독의 말을 전한 것인지 이 쿠엘류 코치가 말을 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쿠엘류 코치는 원래 징계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에 있든 어디 있든 상관이 없고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고 사실 현대 그렇죠. 스포에서는 위에 올라가서 기술 코치가 우전으로 메시지를 전해도 돼요. 네. 벤투 감독이 직접 전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쿠엘류 코치가 자기가 보고 얘기할 수 네, 있는 그렇죠. 거니까. 이게 예. 벤투 감독이 보고 뭐 예를 들면 호날두를 지금 막아야 된다 이렇게 쿠엘류 코치에게 그렇게 벤치에 전달해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선수 교체 정도 네. 뭐 이제 아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힌트를 줄 수가 같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했다. 근데 사실은 시작하자마자 그 선제골을 우리가 내줬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좀 많이 낙담했었어요. 네, 전반 6분에 포르투갈이 선제골을 넣었죠. 그 달롯의 컵백에 이은 오르타의 선제골이었는데 이 상황이 딱 벌어지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끝났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장면이 그러니까 페페 선수를 우리가 좀 이제 지친 나이든 선수니까 못할 거라고 봤지만 굉장히 좋은 빌드업을 보여주고 특히 네, 그렇죠. 이날 페페가 롱파스도 너무 잘 뿌려줬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두 경기 안 나왔던 달롯도 오버래핑을 너무 잘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얕봤던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오르타가 골을 넣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조금 지난 두 경기에 지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는데 생각을 했었던 그런 장면인데요. 특히 달롯 같은 경우에는 최근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나올 때마다 잘했잖아요. 네, 최근에 본인이 4골에 관여를 했더라고요. 예. 2골 2도움을 오늘 경기까지 합해서 2골 2도움인데 그만큼 사이드백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담을 해서 포르투갈의 새로운 공격 전술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런 가운데 우리도 하지만 빠르게 좀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면서 포르투갈을 위협을 했어요. 전반 17분에 이제 우리가 특히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내줬고 손흥민 선수가 그것을 문전으로 올린 것을 조규성 선수가 헤더로 반대편 골대 오른쪽으로 연결을 했고 그것을 혼전주에 김진수 선수가 밀어 넣었습니다. 전반 17분에 동점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조규성 선수가 헤더 패스를 할 때 김진수 선수가 조금 앞서 나가고 예, 심지어 그 정우영 선수가 나와서 건드리고 그렇죠. 넘어갔을 때 그거는 확실하게 한국 선수가 두 명이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연결이 돼서 옵사이드였어요. 그래서 뭐 VAR 볼 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10분 만에 결국에는 우리가 호날두의 어시스트로 맞습니다.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네, 굉장히 호날두가 3년 전에 노쇼 사태로 굉장히 날강도가 됐었는데 보은의 어시스트를 했죠. 예. 네, 잘못을 본인이 사죄하는 등패스를 했는데 네. 이 코너킥이 원래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로 차왔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니까 두 개의 옵션이 생겼었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차는 척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올렸고 호날두 선수가 이제 이상한 그 등을 그러니까요. 피하는 척하면서 등으로 툭 돌려주고 이 상황이 조금 저도 리플레이를 몇 번을 봤지만 본인이 걷어내도 될 상황이었거든요. 헤더나 뭐 가슴으로 하든 어떻게든 걷어낼 수 있고 아니면은 뒤에 이렇게 수비수들이 있기 때문에 재빨리 잘 위치를 옮겨서 수비수들이 처리할 수 있게끔 본인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등에 맞췄는지. 예, 그러면서 이제 뒤로 흘렀고 김영호 선수가 집중력 좋게 멋진 슈팅, 왼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르투갈도 다시 굉장한 맹공을 펼쳤어요. 전반 34분에는 달롯 선수가 또 올라와서 그렇죠. 왼발 슈팅을 때렸는데 김승규 선수가 잘 막아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전반 40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으로 응수를 했고 또 다시 전반 42분에는 비티냐의 슈팅이 또 날카롭게 이어진 걸 김승규 선수가 막았는데 이번에도 호날두가 도와줬어요. 그렇죠. 비티냐의 슈팅을 김승윤 선수가 쳐냈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바로 앞에 쇄도하던 호날두에게 향했는데 호날두 선수가 다이빙 헤더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골대 옆으로 빗나갔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호날두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공격수들은 넣을 수 있는 상태고 특히 호날두 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도 결정력은 최고잖아요. 이건 약간 좀
보고 헤딩을 했는데 일부러 걷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 3년 전 사건이 그렇게 미안했던 건지 그렇지. 그렇게 1도움 1클리어 그렇죠. 네. 걷어내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네, 양팀 모두 충분히 슈팅을 많이 때리면서 공격적인 경기를 했었고 또 한 번 또 전반 44분에는 오르타 선수 선제골 넣은 선수가 슈팅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김승규 선수가 선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전에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슈팅을 많이 내줬는데 김승규 선수가 대표팀에 이제 데뷔한 이후로 가장 좋은 선방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비록 선제골을 내줬지만 그것 외에는 포르투갈의 슈팅 굉장히 낮고 빠르게 오는 슈팅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자세를 잡고 잡지를 않고 쳐냈거든요. 물론 호날두 선수의 그 헤딩 상황처럼 펀칭을 했음에도 상대 공격수에게 향하는 좀 펀칭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도 있었지만 하지만 1차적인 슈팅을 되도록이면 다 막으면서 추가 실점을 막았다는 점 김승규 선수의 능력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예, 가나전에는 유효슈팅을 다 실점하면서 지탄을 받았지만 포르투갈전에는 수많은 유효슈팅을 막아내면서 영웅이 된 김승규 선수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전에도 호날두가 우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후반 7분에도 정말 포르투갈이 정밀한 스루 패스들이 왔는데 호날두가 마음이 급하게 또 침투하면서 오프사이드를 범하면서 우리에게 또 위기를 내주지 않았고요. 또 그런 가운데 후반 9분에는 이재성 선수가 이제 칸셀로에게 밟히는 그 좀 기분 나쁜 장면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포르투갈도 진심으로 경기를 했다.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 11분 손흥민 선수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네, 조규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그 뒷공간 침수를 보고 절묘하게 패스를 해줬고요.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파고든 다음에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예, 칸셀로가 맞긴 했는데 케인 선수를 평소에 보고 연구했다는 조규성 선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던 그렇죠. 장면이었어요. 진짜 이 선으로 내려오서 손흥민이 슈팅에 맞춰서 맞습니다. 딱 패스해줬고 좋은 장면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 20분에 우리를 참 많이 도와줬던 호날두가 교체돼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는데 조금 풀타임 뛰었으면은 더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예.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호날두가 빠지고 또 다른 스트라이커인 안드레 실바가 들어왔고 후벤 네베스를 빼고 하파엘 레앙이 들어왔고 마테우스 누네스를 빼고 주앙 팔리냐가 들어왔으니까 포르투갈은 공격을 강화한 공격 숫자를 늘리는 교체를 했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도 마침내 히든 카드 최종 병기 황희찬이 나왔죠. 네, 황희찬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1, 2차전 우루과이 가나전을 모두 결장을 했고 3차전 포르투갈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짧은 시간이라 뛸 수 있을 정도의 몸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히든카드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재성 선수도 잘 뛰어주긴 했지만 황희찬 선수가 워낙 빠르고 개인 능력으로 상대를 벗길 수 있는 선수인데 우리 포르투갈의 밀집 수비를 흔드는데 고전하고 있던 와중이었거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보였어요. 후반 21분에 단독 돌파로 수비 2명을 뚫고 또 패스해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슈팅까지 끌어냈고 또 후반 22분에는 또 이런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을 통해서 가운데 공간들이 좀 생기면서 정우영의 패스를 황희범 선수가 슈팅까지 연결하는 장면이 나왔고 계속 우리가 이제 공격을 황희찬 선수가 들어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굉장히 잘 풀렸고 한쪽에 편중된 것이 아닌 중앙과 측면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후반 25분 같은 경우에는 김진수 선수의 크로스를 골대 오른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으로 연결하는 등 이 선수 교체의 효율적인 면과 전술 변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포르투갈을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칸셀로가 몸으로 막았거든요. 팔로 막은 게 아닌가 싶어갖고 VAR도 좀 기다려봤는데 일단 몸통을 맞았다. 그렇죠. 옆구리 쪽을 좀 맞았죠. 확인이 되면서 이제 지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은 후반 36분에 또 한 번의 선수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좀 지쳤고 특히 김영호 선수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그렇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체력이 완전히 방전되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와 손준호 선수를 투입했는데 이 교체를 통해서 어떻게 바뀐 거냐면 센터백 자리로 정우영 선수가 내려가면서 정말 우리도 총공세를 그렇죠. 펼치는 상태가 됐고 정우영 선수가 그래도 높이가 있으니까 센터백 역할을 마치 스페인의 로드리처럼 잘 커버해줬어요. 그에 맞춰서 포르투갈도 사실은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후반 36분에 비티냐와 마리우를 빼고 베르나르도 실바와 윌리안 까르발류라는 주전 자원을 투입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교체 이후에도 오히려 우리의 교체 효과가 더 좋았고 무엇보다 후반 45분에 포르투갈의 코너킥 공격이 있었고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거기서 기적이 나옵니다. 네. 포르투갈 공격이 실패했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차지한 다음에 포르투갈 진영으로 재빨리 드리블을 해서 파고들었죠. 그리고 아크 근처에서 슈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포르투갈도 세계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재빨리 수비 대응을 갖췄고 손흥민 선수 주위에 3명 이상이 둘러싸면서 슈팅 각을 좁혀버렸죠. 하지만 반대편에 황희찬 선수가 침투하고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는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을 잘 파악한 다음에 슈팅이 아닌 패스를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 선수들이
허를 찌른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오프사이드에 걸릴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또 안 걸리면서 빠져들어간 정말 완벽한 패스, 그렇죠. 완벽한 침투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골키퍼가 1대1 상황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골키퍼가 크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전진 패스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으면 헛발질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단 한 번 본인에게 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슈팅을 했고 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포르투갈의 수비 뒷공간에 약점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이 워낙 크니까 포르투갈의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만 막으려고 몰리다 보니 이런 기회가 나왔다. 결국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노린 대로 결과를 냈고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의 경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골이 안 나왔다면 우리가 2무 1패로 탈락을 하는 그렇죠. 상태였는데 실시간 상황에서 우루과이도 이기고 있었고 우리도 이기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기게 되면 이제 골득 실차 동률에 다득점에서 앞서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16강에 갈 수 있었지만 우루과이가 3대0으로 이기면 우루과이가 이제 올라갈 수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우루과이는 추가 시간을 훨씬 많이 받아가지고 경기가 이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우루과이 가나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가나가 기회를 잡았거든요. 예. 전반 21분 안드레 아유가 페널티킥을 이제 잡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골키퍼한테 차는 바람에 실축이 됐고 이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 1차적인 도움이 됐죠. 그리고 전반 26분에 드디어 우루과이의 선제골이 나왔고 게아라스 카이타 네, 선수가 그렇죠. 이제 수아레스 슈팅에 이어서 흘러나온 공을 밀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 32분에 아라스 카에타 선수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점수를 벌렸습니다. 혼자서 2골을 기록하면서 우루과이의 영웅으로 등극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루과이가 이제 3골을 넣으면 안 되는데 3골을 넣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후반 14분이었는데요. 누네스의 돌파를 아마티 선수가 발을 길게 뻗어서 막았는데 이게 이제 충돌이 좀 있었어요. 눈에서 넘어졌죠. 네, 그렇죠. 충분히 PK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심이 VR과 소통을 하고 영상을 본 결과 노파울, 인플레이를 진행을 하면서 우루과이가 3번째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논란이 될 게 없는 게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이 아마티가 공만 정확하게 건드리는 좋은 태클로 막아낸 것이었다. 결국에 이제 우루과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않았던 게 우리가 못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죠. 올라가는구나 생각했지만 한국의 득점 소식을 듣자 네. 그래서 이제 심성했죠. 우루과이가 전반전에도 추가 시간이 좀 길어갖고 후반전 시작하는 게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 포르투갈전보다 한 3, 4분 정도 늦게 후반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역전골이 나왔을 때 타이밍이 우루과이 가나전은 한 후반 40분, 41분 정도였는데 수아레스 선수가 벤치에서 그 한국의 역전골을 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눈물을 흘리는 듯한 네. 그 표정이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우루과이 선수들도 굉장히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 시간이 또 한 번 후반전에 8분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총공세를 펼쳤고 우리 등을 아슬아슬하게 봤지만 다행히 그대로 경기가 끝나면서 한국이 16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포르투갈이 1위, 한국이 2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G조 1위와 16강전을 하게 되고 포르투갈은 G조 2위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게 뭐 이게 일본에서도 먼저 나온 얘기긴 해요. 우리가 만약에 8강에 오르면 일본이 크로아티아를 이길 경우 한일전이 8강에서 성사될 수 있다. 아직 경기가 이제 G조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거든요. G조의 상황을 살펴보면 브라질이 이제 카메룬과 비기기만 해도 1위고 뭐 사실 뭐 3골차 이상으로 지는 상황이 없다면 1위가 그렇죠. 될 수 있어서 세르비아 스위스 승자가 2위가 되고 뭐 우리는 브라질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이 브라질의 전력은 어떤지 우리가 또 계속해서 경기 지켜보면서 분석해 드릴 예정이고 우리의 이제 16강전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6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거든요. 그 경기 전까지 우리 선수를 잘 회복하기를 또 응원하면서 또 브라질전 분석, 브라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와 함께 기적의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여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